네, 안녕하세요. 하기년 대표입니다. 사실 이 백신 규탄 집회에 계속 참여하고 저희가 132회차죠. 네,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백신 피해자분들이 제일 슬픈 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기념일, 어린이날, 가족 날은 없나에 따로 아무튼 어린이날, 크리스마스, 또 이런 명절 이날이 사실은 많이 더 슬픈 날이시잖아요. 그래서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어떤 마음이신지 알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런 명절이나 이런 행사 때 이런 기념일 또 어떤 그런 연말 이럴 때는 더 참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. 네. 물론 제가 매주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특별히 더 그렇게 또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떤 마음인지 좀 공감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제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마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. 오늘 어제 10월 3일 대규모 집회가 있는 거는 다 보셨을 텐데 어제 자유대학 집회에 잠깐 이제 좀 행진하는 걸 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상 틀어줬던 걸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봤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들이 선동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강옥병 선동,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, 네, 그런 오염수 선동, 또 세월호 선동, 그렇게 나왔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기, 코로나에 대해서 선동한 거에 대해서 그 선동의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. 확실히 우리 청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이제 방법은 모르잖아요.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공산국가를 막는 거,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윤 어게인도 정신을 이어가는 거,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, 또 여러 가지가 이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코로나 이 팬데믹,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사기 선동을 또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은 이제 청년들에게는 다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선동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사실, 그리고 그 피해자가 또 청년들이었다는 사실. 우리 청년들도 비난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. 그 당시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맞으니까. 아니 청년들이 이제 생각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카페 가고 싶어서 누구는 또 춤추러 가고 싶어서 갔냐,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도 그 와중에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뺏기는 것이다, 나에게 이 몸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는 청년들도 있었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집회 끝나고 또 누구를 잠깐 만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그때가 8시 반쯤이었을까요? 9시쯤?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, 그러면 딱 봐도 정말 젊은 부부예요. 이제 아빠도 되게 젊은 아빠, 또 젊은 엄마,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나 봐요.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띠에 이렇게 안고, 정말 아기였어요. 한 100일이나 됐을까? 아무튼 그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항상 좀 너무 어린 아기, 또 아기 엄마들 만나면 제가 저희 명함을 좀 전달을 하거든요. 그래서 명함을 전달하는 이유는 저희 단체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혹시 하기년 아시냐, 명함을 드리고 싶다 했더니 그 엄마가 정말 얼굴도 애띄었어. 정말 30대나 됐을까? 근데 저 하기년 카페 갈 때 있다고.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대요. 그래서 아기를 지금 지연 접종 중이래요.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고맙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그 엄마 붙잡고, 애기도 너무 예뻐가지고 애기 요즘 만지면 안 되잖아요.
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못 만지고 이게 애기 감싸고 있는 이렇게 뭐지? 그거 이렇게 잡고 막 애기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한테 신고당해가지고 그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또 그 경찰하고도 막 통화를 하고 그 엄마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방법을 다 알려줬었거든요. 경찰 조사 이게 아동학대는 또 경찰청까지 가야 된대요. 일반 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가서 아빠랑 동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니까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잘 설명을 하시라 하면서 또 직접 저도 이제 그 엄마 놀랄까봐 경찰이랑 막 통화를 하면서 막 경찰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아니 접종을 안 하면 아동학대 신고되는 거 맞죠?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. 우리는 질병청 보건복지부 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선택이고 보호자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될 수가 없다.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통화를 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해라. 제가 다 통화해 주겠다. 그리고 다 뭐라고 해주겠다. 약간 든든한 뭐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미리 경험한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그랬는데 그 젊은 부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희망도 생기고 그 아기는 어쨌든 그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. 방법을 알아서. 그리고 이게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또 이런 코로나19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아셨던 분들도 있죠. 사실 아나키 활동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건강을 그 하는 모임 같은 것도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그 백신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안 맞추신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아나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두드려 맞아서 아시죠?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운영하시던 막 그분 막 의사 면허도 박탈될 뻔했고 막 소송을 하고 엄청 괴롭혔죠. 그래서 카페도 막 사라지고 그 엄마들도 막 그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자기 그거 드러내지 않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총무님도 아나키 활동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걸 알려주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약간 이제 공격인 거죠. 그들 입장에서는 아나키세요?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네 맞아요. 아나키 맞아요.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 그 프레임을 잔뜩 씌워놔서 그 말을 차마 말 못할 때 저희 그 회원이 아나키세요? 딱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학인연입니다 하고 딱 끝난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공격글을 달았지만 전혀 저희에게 타격이 없는, 그러니까 저희를 막 검색을 하겠죠. 학인연을 막 검색을 막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싸우고 이랬던 걸 알기 때문에 또 저희가 솔직히 이 백신 말고도 워낙이 이것저것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안 찔러본 곳이 없는 단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아마 그 사람이 혹시라도 아나키세요? 할 때 학인연입니다 하면서 궁금해서 학인연을 검색했을 때 어떤 반박도 못할 것이다. 왜냐면 저희는 그 정보기관과 또 관공서와 싸우면서 관공서한테 답변을 받아놨던 걸로 저희가 다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한들 결국은 질병청 보건복지부 아니면 교육부 걔네들한테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. 예, 그렇게 해서 그런 에피소드 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근데 여전히 저희가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학교나 이런 데는 보건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안내장을 그런 식으로 보내요. 70% 이상 집단 면역이 되면은 괜찮다는 등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안내장을 버젓이 아이들한테 내보내서 제가 그 보건교사랑도 또 통화를 했어요. 그 70% 집단 면역 된다는 거는 어디 자료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자료가 있는 거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거 같고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은 거 들은 거 같습니다라는 걸로 안내장을 보낼 수 있냐.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. 그래서 그 보건교사랑도 한참 통화하고 다시 또 교육지원청 또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
근데 뭐 담당자는 뭐 그날 출근이 안 했는데 뭐 병원에 가서 통화 못 했고, 또 보건교사는 뭐 갑자기 아이들이 3명이나 기다리고 있어서요, 오후에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. 근데 그런 식인 거죠. 지네들이 저질러 놓고 또 딱 잡아내면 흐지부지 되는 건데, 뭐 연휴 끝나면 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그 보건교사한테. 아니면 뭐 교감한테 전화해서 안내장을 바꾸던, 뭐 사과의 말을 듣던, 그렇게 해야죠. 근데 이 인간들이, 보건교사들이, 그 정교조의 하부 조직 중에 아주 충성도가 높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소수잖아요, 전체 교사 중에. 그러니까는 그 보건교사가 아주 그 충성도가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, 이거 코로나 사기 일어났을 때도, 학생 강제 백종 접종했을 때도 보건교사들만 연수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, 얘네들이. 그러면서 연수도 시키면서 이제 이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세뇌를 먼저 시키고, 뭐 당근 주듯이 막 너희를 뭐 어떻게 더 보장을 해주겠다,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생각보다 그런 좀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다. 전화를 해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,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, 그래도 보건교사들이 압니다.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보건교사들은 그래도 네, 알아요 막 이렇게, 저도 뭐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, 그 자녀가 없는 그 있잖아요, 좀 젊은 보건교사들은 얼마나 못되게 말하는지 몰라요. 네. 그건 지금 저희한테 말할 건 아니고요, 막 이런 식의 답변들이 오는데 아주 못해 처음인 거죠. 네, 그러면 또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막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, 한마디로. 네,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네. 오늘 또 명절 하면 또 또 표 끊어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, 또 가족들하고 또 만나시는 분도 있고, 근데 그냥 이건 저의 그냥 우려와 기우입니다. 우리 그 유가족분들은 이제 또 남은 가족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근데 본인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가족들 생각나고, 자녀 생각나고, 뭐 아내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괜히 또 가족끼리 서로 원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? 아무튼 뭐 가족끼리 이제 서로 슬프니까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. 네, 저도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, 좋은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.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나도 아프지만 내 아내도 아플 테고, 뭐 내 남편도 아프잖아요. 그런 사실들이 명절이다 보니까, 그래도 서로 너무 가슴 이렇게 서로 찌르는 말 안 하셨으면은,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. 왜냐면 본인도 아프고 상대방도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지 더 아플 수도 있고, 또 조금 더 강하신 분이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잘 견디시면 아내를 조금 더 위로를 해주시고, 또 아내가 강하시면 남편을 조금 위로해 주시고, 아니면 형제간에, 이게 형제간에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나의 동생, 뭐 또 나의 아무튼 또 형제간에 또 그게 있어요. 가족마다 다 추억은 달라가지고, 내 언니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또 사망한 거는 또 그 아이한테는 또 슬픔이 있거든요.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슬픔이 있어요. 또 우리 한결이 그 외할머니 또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,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슬픔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간의 이런 슬픔들은 조금 강하신 분들이 조금 뭐 강하다 어쩌다 이렇게는 말하긴 좀 그렇지만, 어쨌든 우리 그 가족 간에는 조금 서로 위로를 서로 해주시고, 또 얼굴 붉히지 말고 그런 명절을 뭐 잘 보내시라 이런 말보다는 그냥 무사히 또 이번 2025년 추석을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